제3화 40년 전 공기수송관. 하필과 윤설은 둘 다 자기만의 공간에서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서로에게 다가온 죽음이 어떤 형태인지조차도 정확히 알았다. 하필이 들어가든 윤설이 나오든 생존의 확률은 아주 희박했다. 그녀는 유학파답게 서양식으로 어쩔 수 없다는 제스처를 취해 보였다. 하필은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차폐문 안쪽의 여인이 자신보다 더 침착하게 운명을 받아들이는 모습에 더 심장이 쿵쿵거렸다. 아니, 어쩌면 하필이 처음으로 이 여인의 시선을 독점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었다. 왜 하필 이 순간에 낭만적인 생각이 든단 말인가. 그때 또 한 번 총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연구소 1층 로비를 울렸다. 아마 저격수들이 연구소 안으로 진입한 게 분명했다. 윤설은 자신이 전화를 받음으로 해서 저격수들이 곧바로 자신을 찾을 거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다. 하지만 하필은 동물적으로 전화기를 들고 있는 상황과 멀리서부터 가까이 오는 총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다. 아주 잠깐이지만 하필은 너무 긴 시간을 머뭇거리는 것 같다는 생각에 정신을 차렸다. 바로 안쪽과 연결되는 인터폰을 집어들었다. 문 어떻게 열어요? 제 카드. 윤설은 자기 목에 찬 아이디 카드를 들어 보였다. 그러고는 방법이 없다는 듯 절박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때 군인들의 목소리가 로비 쪽에서 들렸다. 생존자나 숨어있는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게 분명했다. 일반 보안카드는 안 되나요? 윤설은 두 팔로 X자 표시를 보였다. 그때 안에서 기계 음성이 또 나오기 시작했다. Please check the oxygen concentration is dangerous. 산소 농도를 체크하세요. 위험합니다. 이 상황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고립이었다. 열쇠를 들고 들어간 자가 밖에서 문을 잠그라고 하는 경우. 하지만 이 실험실은 그런 구조가 아니라면 존재할 수 없는 실험실이다. 실험실 안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연구원은 버튼을 눌러 마지막 연구원으로서의 인류애를 발휘하고 고병원성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함께 그대로 갇히는 것이다. 하필은 그 시스템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문을 어떻게 여냐고 물어본 것이다. 모니터는 산소 농도가 낮아져 이제 곧 생물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될 거라고 경고했다. 하필은 이 실험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물론 마지막으로 이 실험실을 들어온 것은 5년 전의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 실험실이 윤설에 의해 완전히 바이오 하자드 레벨 4로 탈바꿈하기 전의 실험실. 그때 하필은 이 실험실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때 누군가가 복도를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뒤로 군용 워커의 묵직한 추격 소리가 들렸다. 그때 하필의 머리에 진공 튜브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장박사님, 나올 수 있어요. 어떡해요? 레벨 4의 실험실은 몇 단계를 거쳐서 최종 실험실까지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다. 각 방들은 소독을 위한 통로가 있고 지금 윤설이 있는 곳에서 한 단계를 지나가면 방역복을 착용하는 곳이 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장박사님, 방역복 갈아입는 곳으로 들어가면 왼쪽 장비 박스 옆에 철로된 전기 배선함 같은 것이 있어요. 거긴 왜요? 윤설이 기침을 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필은 이제 5분 후면 저 여자는 죽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일단 시키는 대로 해요. 그 철문을 열면 두 개의 구멍이 보여요. 1.5리터 페트병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고 그곳에 운이 좋으면 공기 수송관을 말하는 건가요? 그게 아직도 있어요? 이 연구소에? 공기수송관. 원통형관 안에 딱 맞는 크기의 용기를 압축 공기로 발사하여 내용물을 목적지까지 보내는 장치. 관들은 대부분 지하 1m 정도 아래에 매립돼 있고 용기는 진공 속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폭발적인 속도 약 시속 50km에 도달한다. 하필은 이 연구소가 1960년부터 있었다는 말을 하려다가 참았다. 말을 적게 시켜야 한다. 그걸 윤설도 알고 있을 것이다. 하필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서 보고 와요. 윤설은 문 안쪽으로 기침을 하면서 사라졌다. 벌써 30초가 지나고 있다. 그리고 저 아래 로비 쪽에서 또 한 방의 총소리가 들렸다. 비명소리가 나지 않은 곳으로 봐서는 위협사격인 듯했다.
아니면 누군가 절박하게 도망가느라 명중을 못 시킨 것이다. 스나이퍼들은 먼 거리의 목표물을 쏘는 데에만 고도의 훈련을 받을 뿐이다. 오히려 움직이는 것에는 그들의 기술이 안 먹힐 수도 있다. 윤설이 빠르게 다시 모습을 보였다. 다행히 그녀의 손에는 문서를 넣는 통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아까보다 많이 창백해져 있었다. 아이디 카드를 거기에 넣어요. 아웃이라고 표시된 구멍에 넣고. 하지만 이게 작동될까요? 그리고 어디에 보내요? AL 103. 하필은 말이 끝나자마자 실험실을 달려나갔다. AL은 동물 실험실을 뜻하는 것이었고 103은 하필의 숙직실이었다. 가장 가까운 곳을 알아내는 것보다는 가장 확실한 곳을 전속력으로 가는 게 확률을 높이는 길이다. 하필은 달리면서 신발을 벗었다. 저들의 표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연고동에서 동물 실험실까지는 약 60m가 떨어져 있고 지하로 가면 지하 3층을 돌아가야 했다. 하필은 1층 연구동 측면으로 나갔다. 그쪽은 본부 쪽에서 봤을 때 분명 노출된 곳이긴 해도 쌓여있는 짐들이 많아서 운이 좋으면 몸을 숨겨가며 동물 실험실 건물로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윤설은 떨리는 손으로 스위치 온 버튼을 눌렀다. 기계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계기판은 아주 단순했다. 스위치를 켜면 송풍구 깊숙한 곳에서 미세한 모터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문서통을 아웃에 걸쳐놓고 뚜껑을 닫고 목적지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게 작동될 리는 없었다. 이런 압축공기 수송관은 40년 전에 이미 자취를 감췄다. 윤설은 점점 숨이 차올랐다. 마지막 시도. 윤설은 주먹으로 스위치를 내리쳤다. 1층 복도로 내려온 하필이 잠깐 멈칫했다. 복도 천장에 뭔가 움직임이 느껴졌다. 윤설이 성공한 것이다. 복도 천장 콘크리트 안쪽에 강철로 된 파이프가 오랜만에 공기의 흐름으로 떨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녀의 삶과 죽음은 하필에게 맡겨졌다. 하필의 예상은 적중했다. 이 건물의 가장 밑바닥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하필이었다. 박사학위를 받은 일반 연구원들은 모르는 일들. 연구소와 의료원의 전체 쓰레기가 처리되는 방식부터 예비 발전기의 위치와 위급 상황에서 발전기를 수동으로 돌리는 방법,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지하수 이용 방법과 같은 일들이 하필에겐 자연스럽게 체득된 통합적인 지식이자 지혜로 하필의 몸에 배어 있었다. 하필은 그런 일들을 알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순간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금속 뚜껑을 열자 공기 수송기로 도착한 문서통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윤설의 아이디 카드가 있었다. 하필은 달리기 시작했다. 아이디 카드 속 윤설의 사진은 왠지 모를 불만에 가득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사진 속에서는 눈을 뜨고 있었다. 하필은 자신이 이미 늦었음을 예상하며 달리고 있었다. 한편 윤설은 자신의 뇌가 산소 부족으로 겪는 환각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었다. 하필에게 자신의 카드가 잘 전달됐더라도 문을 여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다. 윤설은 자기도 모르게 신음을 토해냈다. 죽음에 임박한 창백한 얼굴이 유리에 반사되어 보였다. 그리고 그때 유리 밖으로 누군가 나타났다. 희미한 시야에 들어온 사람은 방독면을 쓴 소음기가 달린 저격용 장총을 든 군인이었다. 그리고 군인 3명이 유리창 너머 윤설을 조준할 때 그 3명 중 마지막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하필이 멈춰섰다. 하필은 자신의 몸을 복도에 세워둔 고속 원심 분리기 뒤에 숨기며 생각했다. 그녀를 구해야만 해.